안녕하세요. 코독TV입니다. 진돗개의 표현이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예시된 제공한 비교 사진은 일과 같이 형태만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경우와 이 비교 사진과 같이 형태로 충분히 구별 가능하지만 반드시 표현까지 봐야만 비로소 두 개체의 차이와 연관성을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3비교 사진처럼 진돗개 본질적 표현을 모르면 식별이 자체가 어려운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애호가들이 진돗개의 표현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형태만으로 식별이 가능한 사진 1과 다르게 사진 2, 3처럼 반드시 진돗개 본연의 표현을 알아야만 개체의 뿌리를 식별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을 모르고서는 진돗개를 안다고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처럼 표현을 안다는 것은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 이후 진돗개를 보는 과정에서 그 깊이를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처럼 과거 순수한 진돗개가 많았던 시대의 원산지 진도의 존재는 진돗개가 무엇인지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그 맛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창구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조차 녹록치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기에 이제는 애호가 스스로 바람직한 옛 사료를 통해서 배워가는 노력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돗개의 옛사료와 더불어 과거나 현재나 진돗개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 중형견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 또한 진돗개의 본질적 표현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견종들 중에 동아시아계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견종은 대형견으로는 아기다, 소형 시바견,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견종은 진돗개와 같은 중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그 종류로는 기주견, 시코쿠견, 카이견, 홋카이도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께 또 하나의 일본 견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견종은 오래전인 1970년에 순수한 개체의 완전 전멸로 인해 어느덧 일본 애호가들에게 조차 생소한 견종이 되어버렸지만 과거 일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도 있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중형견인 기주견과 동일한 1934년에 지정되었던 것과 그 시기를 같이 하는 견종 코시노이누입니다. 월견이라 한자 표기되는 코시견은 호쿠리쿠 세계현, 즉 호쿠리쿠로 가는 길이란 뜻의 코시즈 그 지명에서 유래되어 코시견이라 명명되었다 합니다. 이 내용은 앞서 언급했던 1990년대 중후반에 제가 발간한 고유견에 일본에 또 다른 진돗개가 있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애호가들의 이 정보를 대해 전한 바 있으며 제가 이 코시견의 존재를 알게 된 것 또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과 같았습니다. 진돗개에 입문하고 심취해가며 늘 진돗개와 다른 북반견종들과는 뭐가 같고 또 뭐가 다를까 하는 궁금증에 갈증을 느끼던 시절인 1989년부터 일본계에 관련된 많은 고서를 일본에서 공수하여 분석하면서였습니다. 이 코시견의 형태에 대한 사진 자료는 1923년에 찍은 것으로 알려진 사진과 더불어 제가 이 코시견의 존재를 알고 추적한 끝에 일본계들의 관련 고서에 실린 카부라키 박사가 천연기념물 전후에 촬영하여 남긴 사진이 있습니다. 코시견의 특성으로는 여우, 토끼 사냥 등에 능했으며 특히 너구리는 하룻밤에 70여 마리까지 포획한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조렵견 사냥에도 활용한 기록도 남겨져 있고 코시견 보존협회에서 멧돼지 사냥에 능했던 기주견, 홋카이도견과 협사냥으로 그 특성과 차이점을 비교한 기록 또한 남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야생의 재래견을 기인한 특성이 있는데 이는 나무도 잘 탔다는 문헌으로 이는 고양이를 쫓아 나무를 타고 있는 위 사진 속의 카이견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으로 이와 같은 특성은 유독 고대형 견종들에서 나타나는 특질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된장맛이라는 느낌 말고는 말이나 글로는 달리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진돗개의 본질적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굳이 이미 전멸하였고 잊혀져 버린 지도 오래된 이 코시견을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코시견이 천연기념물 지정됐을 당시 코시견 보존협회 보고서에 내놓은 이 문헌 때문입니다. 코시견은 조선의 진돗개와 닮아 보인다, 비슷하게 생겼다 라며 인정하는 글이 그것입니다. 일본은 옛부터 일본계 유래에 관하여 그 선조견의 원류인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한국을 경유해 유입했을 것이라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기주견의 경우는 진돗개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인정하면서도 그 형태를 이유로 들어 일본 중형견이 진돗개보다 더 고대형에 가깝다고 주장해오던 일관된 주장과 달리 코시견에 대한 보고서에는 진돗개와 닮아 보인다 언급했을 만큼 동형의 생김새라는 것을 넘어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동일한 종족적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계로서의 진돗개와 유사한 종족적 표현을 하고 있는 일본견은 코시견뿐만은 아닙니다. 일본 중형 견종 중 일본 고대 재래견이 형태를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다고 차칭하는 카이견의 견도 그렇고, 마치 진돗개가 그랬던 것처럼 본토가 아니었다는 환경으로 인해 개량을 피하고 고대 아이누견의 혈통이 잘 보존되어 온 홋카이도견 역시도 과거나 현재나 종족적 표현면에서 기타 일본견들보다 진돗개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견을 우리 진돗개와 비교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시바견, 아키다견, 시코쿠견, 그리고 오늘날 진돗개 혼혈에 지대하게 약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주견까지 모두 개량된 견종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 예로 일본 본토 동북의 수렵민족이던 마다기족이 키우던 아키다 마다기견,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개량되기 이전의 아키다까지 그 변천을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소 외람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근래처럼 진돗개 본연의 표현을 갖추고 있는 개체 한 마리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면서 노랭이의 마지막 견주였던 사람으로서 전 코독TV를 통해 강화 노랭이의 본주였던 박인호님께서 언급했던 사실을 되새기며 오늘의 진돗개 현실의 교훈으로 삼곤 합니다. 그 얘기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 TV에 나온 노랭이의 모습을 보고 일본시 박연협회장이 한국협회를 통해 수소문 끝에 탑심리까지 직접 방문하여 당시 1천만엔, 하나로 1억 원, 40여 년 가까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그 큰 금액을 제시하며 그가 그토록 노랭이를 분양받기 원했던 이유 뭘까? 혹시 지금 우리가 그렇듯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옛 원형의 시바견의 모습이 그리웠고 그 모습을 TV 영상 속 노랭이를 통해 느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상 오늘 짧게나마 일본계의 역사적 흐름과 변천 그리고 지금은 전멸하여 사라져 잊혀졌지만 진돗개와 많이 닮았던 코시견을 통해 진돗개의 맛집 표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짧은 영상 속 소개한 몇 장의 사진으로 일본개들과 진돗개를 온전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진돗개의 본질적 표현이다 라고 시청자분들을 납득시키고 그 마음에 가닿기에 부족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돗개를 안다는 것에는 수많은 순수혈통의 개체를 봐왔던 연륜만큼 큰 자산은 없습니다. 그 때문인지 전국의 전문가라 차칭하는 많은 이들이 앞다퉈 자신의 연륜을 부풀리게 여념이 없는 이유 역시에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영상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은 고작 2000년대 전후에 진돗개에 입문하여 노력도 없이 고작 원산지 진도를 오갔던 경험만으로 순수 진돗개를 논하는 이들의 그 이질적인 개들의 표현과 아울러 겹개와 혹개는 그 생김새가 다르니 그 표현 또한 역시 다르다는 기본도 안 된 수많은 주장과 같이 가짜 전문가들의 말에 더 이상 현혹되고 휘둘리지 말고 이제는 애호가 스스로가 참된 선배를 만나 진돗개의 올바른 본질적 표현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가고 또 찾아가며 적어도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한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진돗개의 맛과 멋은 지키고 보존하여 올바른 형태의 개체로 고정시킬 수 있는 훗날을 기대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